곡선 자체의 변화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P 곱하기 M표의 곡선이라고 합니다. 되게 쉬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가격이 이제 1.5배 이제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0.5배, 50%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가격이 50% 상승, 1.5배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래프는 분명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지? 그래프는 분명히 바뀔 것 같은데, 봐봐요. 가격이 50% 상승하게 된다면은, 여기 P라는 부분이 곱해질 때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1,000원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왜 숫자가 지금 높지? MPL이 높으니까 같은 1,000원을 곱하더라도 이쪽은 왜 낮죠? MPL이 줄어드니까. 그치? 그래서 낮은 숫자가 나왔었는데, 근데 어떠한 MPL이라도 우리는 1,000원을 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얼마를 곱해? 1,500원. 그러면 1,000원을 곱했을 때 여기 있으면은 1.5배 위에 가서 점 찍히겠네. 맞아요? 여기는요, 여기. 1,000원을 곱한 게 여기였으면은 1.5배 위에 가서 점 찍히겠네요. 여기는. 어차피 MPL이 0인가 본데 가격을 1,000원을 곱하건 1,500원을 곱하건 뭔 상관? 이해했어? 따라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상승하는 충격이 생길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1.5배로 가팔라지면서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가격이 오르는 충격은 P 곱하기 MPL을 끌어올립니다. 가팔라지면서. 아무데나 수직선을 그어주셔도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 이제 세로축 절편이 올라가면서 가로축 절편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인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디테일이 없으면 또 시험장에서 당황 가능해요. 명목임금 평면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노동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곱하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알면 당연한 거지. 그치? 그리고 상승한다도 맞죠. 둘 다 맞잖아. 그치? 상승한다도 맞고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완만해진다? 틀렸지. 그치?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생기면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팔라지면서 올라가는 충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제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성격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우리가 좀 수식으로 파헤치는 공부를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게. 자본이 있어요. 여기 자본에 이제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요리기구예요. 요리기구. 이 매장에서 요리사를 한 명 더 뽑으면은 생산량이 증가한대요. 요리사를 한 명 더 뽑으면은 생산량이 증가한답니다. 요리사를 한 명 추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P 곱하기 MPL이라고 할게요. 자, P 곱하기 MPL, 즉 MPL 가격은 불변이니까 MPL까지 고려한 게 플러스 한 개의 생산 증가이기 때문에 1,000원, 1,000원이 증가하는 매출이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근데 얘랑 똑같은 두 번째 기업이 있어요. 똑같아. 매장 크기도 똑같고 이제 요리 기구도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해. 여기도 요리사가 있는데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이에요. 이쪽에서도 노동자를 한 명 더 추가하면은 그치?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얼마 증가할까? 똑같아. 얼마 증가할까? 1,000원. 이제 똑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 규모가 똑같고 고용자 숫자가 똑같고 생산함수마저도 똑같은 두 개의 기업은 현재 노동량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매출액이 다를 리가 없어요. 이해했어? 다를 리가 없죠. 그지? 둘이 하나의 기업이에요. 이제 합쳤어, 둘이 합쳤어. 그럼 노동자를 한 명 더 뽑을 때 증가하는 매출액 얼마일까? 1,000원이에요. 1,000원. 똑같습니다. 2,000원 아니야.
2명 뽑아야 2,000원 나오겠지, 그지? 1명 뽑으면 똑같이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LW 평면 있잖아요. LW 평면에서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거 말고 좀 직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P 곱하기 MPL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본이 2배 증가했다 하자. 100% 증가했다. 자본량이 100%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 요리기구, 요리 설비 같은 것들이 2배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봐. 칠판 보셔야 돼. 그지? 원래 규모에서는 10명쯤 고용되면은 여기 1,000원 정도라고 점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자본량이 2배가 되었어. 2배가 되었으면은 1,000원이라는 금액이 P 곱하기 MPL이 되려면은 요리사가 몇 명이어야 되는 거야? 10명이면 아닌 것 같은데 20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20명. 따라서 자본이 만약에 2배 증가하는, 그러니까 2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1,000원이 P 곱하기 MPL이 되기 위해서는 20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0명. 오케이. 새로운 곡선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를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요리기구가 증가했으니까 한계 생산성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요리기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 어떤 수식 메커니즘이 바뀔 리가 없거든요. 요리사가 2배가 되면은 한계 생산성은 똑같다. 그러면 5명이었으면 어땠을까? 5명이었으면? 둘이 합쳐도 5명이면은 한계 생산성이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치? 5명이었다면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대략 1,500원이라 쳐요. 그게 1,500원으로 유지가 되려면 노동자가 몇 명이어야 되냐고? 10명이어야지. 그치? 맞겠어? 요리기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요리기구가 증가하면은 요리사를 1명 더 고용할 때 생산량은 커져요. 근데 요리사 숫자도 요리기구가 증가한 거하고 같은 비율로 커진다면은 똑같다는 거야. 요리사를 1명 더 뽑을 때 증가하는 매출액이 다를 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런가 봐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올라가는가 봐. 예, 자본을 현재 지금 고정 투입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 테마예요. 안 바뀐다고. 근데 자본량이 2배 증가하면은 생산성은 늘죠. 그지?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현재 요리장이 텅 비어 있고 아무도 고용되어 있지 않아. 한 사람 뽑으면 그 사람 열심히 일하겠죠? 여기 생산성 나오지? 가격 나오죠? 근데 요리기구가 2배가 됐어. 내가 다 못 건드려. 안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이 안 바뀐다고. 그래서 완만해지면서 노동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깥쪽으로 간다 치고 그냥 아무데나 수평선을 그어요. 아무데나 수평선을 그으면은 A 대 B가 노동시장인데 자본 증가율이에요. 그렇겠다, 그지? 따라서 노동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바깥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노동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바깥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